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스튜디오 플래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1차원 배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머지 문제까지 풀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평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6번 문제입니다. 우선 문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이는 기말고사를 망쳤다. 세준이는 점수를 조작해서 집에 가져가기로 했다. 점수를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자기 점수 중에 최대값을 골랐고 이 값을 이제 m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점수를 점수 나누기 m 곱하기 100으로 고쳤다. 여기서 이 100은 분모에다가 곱하는 게 아니고 이 결과 값에 100을 곱하는 겁니다. 따로 괄호가 쳐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각각 개별 연산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세준이의 최고점이 70점이고 수학 점수가 50점이었으면 50 나누기 70 곱하기 100이 되어 71.43점이 된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새로운 평균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예제 입력 보시면은 우선은 n값이 들어오고요. 이 n값은 100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줄에 성적이 주어지는데 이 값은 n 개수만큼 주어지고요. 100보다 작거나 같은 의미하는 정수이고 적어도 하나의 값은 0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0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값은 0보다 크다라고 이제 주어진 이유는 저희가 맥시멈 값으로 값을 나누다 보니까 0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러한 예외 처리를 굳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출력값은 이제 평균값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상대 오차는 c-2제곱 이하면 정답이다 라고 합니다. 입력 2쪽에 보시면은 오차를 허용한다는 말은 정확히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출력하라는 뜻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냥 소수점은 출력을 하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6번 문제 예제 코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캐너를 사용을 해서 값을 받았고요. 우선 int n 값을 받은 다음에 이 n 크기의 더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각각의 값들을 여기서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위에 이제 더블 max라고 해갖고 우선은 max 값을 받을 준비를 해주는데요. 여기에는 min value라고 제가 적어 놓긴 했지만은 0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최소 하나는 0보다 큰 정수값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0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이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포문으로 우선 값을 받는데 이 배열에다가 각각 값을 주입하면서 이 값이 맥스 값보다 큰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맥스 값을 계속해서 갱신해주는 로직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이러면은 이제 포문을 한번 돌리면서 값들도 넣으면서 맥스 값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엔 이제 더블 타입의 sum이라고 하는 필드 값을 하나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 포문을 돌리면서 각각의 값들을 max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한 이 값을 이제 sum이라는 필드 값에다가 계속해서 추가를 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평균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sum에다가 score.length 해갖고 이 배열의 크기만큼 나눠주면은 평균 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도출해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문제는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8958번 문제의 OX 퀴즈입니다. 네,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만약에 예제로 입력값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 O라는 것은 이제 문제를 맞췄다라는 의미고 이 X는 틀렸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맞추고 2번 문제 맞추고 3번 문제는 틀렸고 라는 식으로 쭉 값이 이제 나열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점수를 맞춘 게 연속으로 맞췄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1점씩 더해서 점수를 계산을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자, 맨 첫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1점을 주고요. 기본적으로 1점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연속으로 맞췄기 때문에 1점을 더한 2점. 그리고 이쪽은 이제 두 번 틀리고 처음으로 맞춘 문제니까 1점을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보시면 1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연속 문제로 2점, 그 다음은 또 연속했으니까 3점 해갖고 값을 부여를 해서 총합 10점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도 생각보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은 저희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거는 연속해서 문제를 맞췄냐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신경 써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958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스캐너로 값을 받았고요.
테스트 크기만큼 이 스트링 배열을 하나 만들어줬고, 자, 그 다음에 이 배열에다가 각각 값들을 이제 하나씩 부여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sc. 그러니까 scanner.next로 값을 받게 되면은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서 값을 받기 때문에 한 줄씩 들어가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arr.length 해갖고 각 테스트 케이스만큼 이제 포문을 돌리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링 배열로 해서 각각 이제 띄어쓰기 없이 음절별로 이제 잘라서 값을 이 스트링 배열에다가 넣겠다라는 의미인데, 이 st 배열, 그러니까 이 스트링 배열 크기만큼 int 타입의 배열을 또 하나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음절별로 나눠진 이 스트링 배열의 크기만큼 포문을 돌리면서 얘가 x인지 그리고 5인지 이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주는데, x일 때는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 점수에다가 0점을 넣습니다. 이 dp 역할은 이제 점수를 부여해주는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문제를 맞췄다고 하면은 이 j.의 위치가 0,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면은 상관없이 1이라는 점수를 넣고 s 해갖고 그 이전에 있던 점수에다가 1점을 더해주는 식으로 이 dp의 값에다가 전 점수에 1점씩 더해주면은 1, 2,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된 점수들을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sum이라고 하는 int 타입의 값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포문을 dp 배열만큼 돌리면서 각각의 값들을 이 sum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우선은 이 테스트에서 이제 개수가 나오니까 그 개수만큼 이제 포문을 돌리면서 캐릭터로 전환을 해갖고 캐릭터로 이제 값들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렇게 뭐 스트링 배열로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44번 문제, 평균은 넘겠지? 라는 문제입니다. 대학생 새내기들의 90%는 자신이 반에서 평균은 넘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실인 것 같죠? 당신은 그들에게 슬픈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 했을 때 입력값을 보면은 우선은 테스트 케이스 개수 C가 주어지고요. 둘째 줄부터 이 개수만큼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학생의 수가 이제 첫 수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학생의 수겠죠? 그런 다음에 학생의 수만큼 점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점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각 케이스마다 한 줄씩 평균을 넘는 학생들의 비율을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출력을 한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코드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44번 문제 코드입니다. 자, 스캐너로 우선은 각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를 받았죠. 그런 다음에 포문으로 그 테스트 케이스만큼 반복을 한다라고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수를 받고 그 학생의 수만큼 점수라고 하는 이 배열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sum에다가 우선은 더블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필드 값을 만들어주고요. 학생의 수만큼 이제 이 스코어라는 배열에다가 값들을 넣고, 그 다음에 합에다가도 같은 점수를 동일하게 계속 부여를 해서 더해줍니다. 이러면은 포문 한 번으로 합계도 같이 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vg 평균값을 이제 구하는데, sum이라는 값에다가 그냥 n 값을 학생의 수만큼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count 해갖고 이제 이 count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다시 포문을 반복해서 돌리면서 해당 점수와 평균을 비교를 해갖고 해당 점수가 평균 이상일 경우 count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표준 출력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도 요번에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본 거고, 실제로 뭐 편하게 사용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출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취사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1차원 배열에 있는 나머지 3개 문제에 대한 풀이가 모두 맞춰졌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함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모르는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